안녕하세요.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 2강을 통해서 상업미술은 타인을 만족시키는 평면 조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게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목적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상업미술의 목적이 타인을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기타 부수 목적들을 달성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든다라는 그 최종 목적을 달성하면 이게 뭐잘 그린 그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론적인 베이스를 기반으로 그림을 기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기획은 그 목적을 중심으로 주제와 소재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말이 길죠?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목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떤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 항목들을 우선순위에 맞게끔 배열을 해서 그려내는 것이 기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기획인 거죠. 이 그림에서 보이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와 나머지들의 서열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그림에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진행 중에 허전하다는 이유로 펑퍼짐한 옷을 입히는 거야. 오버핏에 인체의 실루엣은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옷을 덕지덕지 입혀.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뭐 그 그림이 완성을 했을 때 예쁠 수 있어요. 와, 이 오버핏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진짜 오버핏을 너무 예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본인은 알 거예요. 나는 사실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뭐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노리지 않았으니까. 노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림이라서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획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왜냐? 외주라고 생각해 볼게요.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ADC가 이렇게 외주 담당자에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발주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완전 생뚱맞은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목적을 달성한 그림일까요? 아무리 잘 그렸어도 못 써요, 그 그림은.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수영복 컨셉을 내가 그런 스킨을 그렸어. 그려달라 그랬어. 그랬는데 겨울이야. 쓰겠어요? 못 씁니다. 뭐 다음 시즌에 쓸 수 있겠죠? 하여튼 당장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발주서를 그렇게 보냈는데 엉뚱한 거 그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업을 더 지향한다면 내가 노리는 쪽으로 정확히 던지는 걸 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무데나 던져서 얻어 걸리는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아니란 태도입니다. 내가 기획하고 노린 것들을 성공시키는 게 능력이고 기술이에요. 우연히 잘 맞는 거는 능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운입니다. 그런 거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능력 향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주세요. 물론 뭐 그런 운적인 요소들이 흥행을 견인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운인 게 맞습니다. 흥행은 완전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흥행 여부와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목적을 노리는 그것. 그 정확도를 여러분들이 기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획력이고, 기획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도 필요하고, 기술력은 앞으로 나올 거고, 오늘은 기획력이다. 자, 그래서 주제와 소재 정하기라는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목적을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그림을 기획을 할 거예요. 무슨 그림을 기획을 할 거냐면, 제가 이 콜러서 강의를 23강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그리게 될 그림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목적을 정해야겠죠. 제가 기획하게 될 그림에 대한 목적. 콜로소 강의 제작용 일러스트 기획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라고 하면은 강의 제작용 일러스트. 일러스트여야 되고 제작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강의용이잖아요. 강의 내용을 쭉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랬을 때 뭐 투시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형태도 들어가야 되고
인체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빛 활용도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거고, 질감도 조금 남아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제 강의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일러스트를 해야죠. 이게 만약에 안 담겨 있어? 그러면 강의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본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뭐 어떤 약간 기본 도형에 관련된 것들, 사물과 투시, 뭐 인체, 인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머리를 잘 굴려야겠죠. 이거는 제 몫이기 때문에. 뭐 정리를 하자면 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 그러니까 지금 더 기획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림의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하며 완성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게끔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주제와 소재 정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제와 소재를 정한다면 주제, 주제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경우엔 뭐가 주제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 목적에 한번 부합한다면 뭘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당연한 얘기죠. 제가 뭐 여기서 메카를 그려도 상관이 없고, 메카는 근데 상관이 있죠. 메카에 사람이 올라가 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뭐 교복을 그려도 상관이 없고, 메이드복을 그려도 상관이 없고, 뭐 네코미미를 그려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그리든지. 그냥 이것들을 보여줄 수만 있긴 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랜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뭐 굳이 그냥 그래야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걸 그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이제 어릴 적의 추억을 떠올려 보는 거죠.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그림, 일러스트, 내 취향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조금 떠올라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소재로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지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기본기를 다룰 수 있는 항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투시가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배경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배경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투시를 어느 정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물이 필요해요. 지표면에 올라가 있는 어떤 한 사물이 필요하다. 플러스 그 사물과 인체의 상호작용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물들이 보통 몇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의자로 생각이 되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의자는 땅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투시를 보여주기도 괜찮은 것 같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러우니까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딱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지금 즉석에서 뚝딱뚝딱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거 러프 짜려고 한 이틀 3일을 끙끙 앓았습니다. 제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막 아이디어가 뿜어져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투시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형태 뭐 그 다음에 인체 이거 적었었죠? 이 형태는 결국에는 이 사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물 도형화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이 도형화를 할 만한 그런 사물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물이어도 괜찮고 내가 창작된 사물이어도 괜찮은데 그냥 입체적인 형태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리는지 디자인도 조금 추가를 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사물이면 더 좋겠죠. 인체는 뭐 당연히 사람이고 뭐 역캐냐 남캐냐를 고르자면은 남캐 혹은 역캐가 있죠.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사실 선택의 기로를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 길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역캐의 길을 갔죠. 역해의 길을 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남캐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은 역캐를 상관없어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남자 여자가 반반이니까 이 반반에서 남자를 그리면 여자는 대부분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 당연히 여자분들의 대부분이 기본 베이스로 가겠죠? 거기서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남캐를 좋아하는 남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그러면 굉장히 조금이라는 거예요. 이, 이 부분이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여기다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요만큼. 반대로 이제 역해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역해를 좋아하는 남자. 요만큼 붙어요. 여기다가 이제 반대로 이제 역해를 상관없어 하는 혹은 좋아하는 여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대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역해가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뭐, 이거는 제 경험적인 겁니다. 그런데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네. 차별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역해를 그리는 게 대부분 유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즘에. 남캐도 많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꼭 역캐뿐만 아니라 남캐도 많이 그려보세요. 저는 역캐를 이번에 그리겠지만 네. 뭐 굳이 강의 들어와서 제가 남캐 그리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낯설잖아요. 역캐를 당연히 그려야겠죠. 그래서 사물과 역해를 그릴 수 있게끔 의자에 앉아있는 역해가 어떤 사물을 들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색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색상, 이 빛인 거죠. 그다음에 뭐 질감. 뭐 질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면은 천도 들어가야 되고 뭐 가죽도 들어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쇠도 들어가고 좀 금속, 좀 예리한 금속도 들어가고 뭐 돌멩이도 들어가고 피부도 들어가고 머리카락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면 좋겠죠? 여러 가지 질감들을 쑤셔 넣는 거죠. 그다음에 색상은 뭐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여러 가지를 잘 넣어가지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소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이 의자라는 소재도 의자도 디자인이 대단히 많단 말이죠. 굳이 하나의 의자로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 의자, 우리가 익숙한 그 의자 혹은 교실 의자 이런 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무엇이기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열린 생각으로 소재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센스가 많이 갈려요. 그리고 이 소재를 찾을 때는 자료 찾는 게 중요해요. 자료 서치. 자료를 찾을 때 대부분은 뭐 그리지 하면서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핀땡 레스트라고 있는데 그쪽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제 스크롤을 무지성으로 내리는 거죠. 스크롤 쭉 내리다 보면은 뭔가 보여. 보다가 뭔가 떠오를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그거 가져다 그냥 그리거나 모작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림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뭔가 그려야 되니까 의무감이 하는 거야. 근데 그림이 뭐 그게 가짜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뭐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그려야 되니까 의무감에 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거를 정하고 들어가면은 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목적이 있잖아요. 뭐 의자면은 내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도 물론 많지만 이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봤을 때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물을 본다 해볼게요. 뭐 사과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먹는 사과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핸드폰 사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찾는 게 좋다. 자료 서칭은 내가 소재를 선택할 때 돌아다니는 게 좋다. 천, 가죽, 무쇠, 금속 이런 것들은 옷으로 들어갈 거고 이제 무쇠, 금속은 묵직한 게 좋으니까 어떤 이런 도구들이 사물들이 철로 만든 게 되면 좋겠죠. 철로 만든 건 보통 무기류가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의자를 돌로 만들까? 이런 것들. 피부, 머리카락도 당연히 인체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정리할 수가 있죠. 이런 접근을 앞으로 하면 좋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팬아트를 그릴 때도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팬아트를 그릴 때 내가 그리는 제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의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의 캐릭터들은. 팬아트를 그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팬아트도 주로 그리기 때문에 팬아트 기획도 조금 넣어볼게요. 팬아트라고 하면은 이미 기존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말이 가지는 그 뭐냐 기존 캐릭터는 이미 디자인, 컨셉, 성격 등등등 다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할 게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더 쉬워요, 팬아트가. 아, 그래도 어렵던데요. 뭐 이게 성격이 이래가지고 이거 막 하면은 욕먹고 이래가지고 어렵던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1에서부터 다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 이라고 했을 때는 새로 만들어야 돼. 디자인 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완전 세계관을 잡고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디자인도 다 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컨셉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기획에 맞춰서 들어가려면. 근데 그냥 캐릭터를 그리다 보니까 세계관이 떠올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지금 기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반사적인 그림이 아닌 조금 더 세밀하게 짜여진 그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연습할 때는 펜아트로 가는 게 일단은 더 좋아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를 할 때 캐릭터의 의상 디자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펜아트를 그릴 때. 펜아트의 목적.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펜아트를 그릴 때. 오리지널은 그냥 이야기가 곁다리에 나온 거고 얘는 추방을 시켜놓을게요. 어떤 캐릭터의 매력을 드러내는 게 사실 펜아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펜아트는. 캐릭터의 매력 드러내기. 그러면 이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뭔지를 분석해야겠죠? 어떤 캐릭터는 의상 디자인이 특이해서 매력이 있고, 어떤 캐릭터는 뭐 성격이 특이해서 좀 인기가 있고, 어떤 캐릭터는 뭐 그냥 얼굴 천지라서 인기가 있고, 어떤 캐릭터는 몸매가 좋아서 인기가 있고, 그냥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캐릭터 매력이 드러나는 게 목적이니까. 소재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캐릭터가 의상이 되게 디자인이 혁신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면은 뭐 당연히 캐릭터의 의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의 다른 용도의 사용 혹은 의상의 아름다움에 집중한 구도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의 팬아트를 그리는데 어떤 캐릭터냐면 얘가 조금 귀여운 캐릭터야. 그러면은 귀엽게 보이려면은 위에서 보는 게 나아요. 하이앵글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귀엽다라는 거는 이미지상 나보다 거대한 것들에 귀엽다라는 호칭을 붙이잖아요. 물론 그 마동석 선생님은 귀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나보다 작을 때 귀여워요. 고양이나 뭐 개나 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여운 것들을 보통 내려다보기 때문에 하이앵글이 더 익숙해요. 그리고 사람을 그린다고 했을 때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게 되면은 이게 하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하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이제 인상 자체가 어려지게 돼요. 그래서 어려진다는 것 자체가 나보다 약하다.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귀여움이 유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이앵글로 봤을 때 조금 더 귀엽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귀여움을 가진 캐릭터라면 하이앵글로 그리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림들이 그렇게 하이앵글로 그려지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더 꼬우면. 그래서 로우 앵글로 귀엽게 그릴 방법을 생각해서 그런 귀여운 매력을 잘 드러냈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림들이. 실제로 참신하기 때문에 더 인기가 생겨요. 그런 그림들은. 여러분들도 트위터나 뭐 픽시브나 이런 데 가서 보시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시도를 한 그림들이 꽤 많아요. 그림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예리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획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요구가 된다. 뭐 이거는 지금 단순히 앵글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앵글뿐만 아니라 어떤 소재 선택, 포즈 선택, 아니면 뭐 조명 선택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매력을 잘 드러내기 위한 한 번 더 생각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면 두 번 생각하기, 세 번 생각하기. 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팬아트 그린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캐릭터 서 있고 끝. 이러면은 이런 그림들은 하루에도 수십 장씩 쏟아져 나와 인기 캐릭터는. 그게 메리트 있겠냐고.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이게 과연 좋아할까요? 뭐 널리고 널린 그림 중에 하나인 취급을 받겠죠. 그거는 굉장히 또 슬프니까. 하지만 그렇게 독특하게 가지고 싶어. 예를 들어서 로우 앵글로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내가 로우 앵글을 못 그리는 병이 있어.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못 그리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필요해요. 기본기는 내가 로우앵글을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줘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 생각을 전환했을 때도 기술이 부족하면 그걸 실현할 수가 없는데 내가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획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런 기획을 잘 살리기 위해서예요. 외주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외주는 회사에서 보낸 그 외주가 나에게 친절하게 올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는 것만 발주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살면서 장수풍뎅이를 그려본 적이 없어. 장수풍뎅이를 잘 그릴 자신이 없는데 장수풍뎅이가 50마리 나오는 그림을 그리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도 이제 장수풍뎅이를 무난하게 그릴 수 있게끔 그런 유연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기본기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잘하려면 기본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는 거. 예를 들어서 단측면 역광 원툴 이거야. 그래서 모든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올렸는데 내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인기가 많아. 그래서 다 인정받는 것 같지만 사실 일을 해보면은 정면광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림이 박살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펙트럼을 늘리는 데로 집중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상황을 자유롭게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기가 또 중요하다. 기본기. 그래서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달리면 외주할 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팬아트는 뭐 이렇게 한다. 곁다리로. 이것들을 종합한 결과 나온 그림이 있는데 조금 뒤에 보여드리고 뭐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안 드려가지고 2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이 목적 첫 번째죠. 강의, 내용, 보여주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드러나면은 망한 거죠. 그냥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뻐야 돼요. 그림이 잘 나와야 여러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예뻐야 돼. 최대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재밌어야 돼. 이 그림의 목적 이렇게 단순하게 우선순위를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갖춰지기만 한다 그러면은 뭐 그리고 이 강의 내용 보여주기 내에서도 어떤 것들을 보여줄 건지 보여줄 때도 이제 소재 내부에서 소재끼리에서도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자면 강의 내용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 예뻐야 되는 게 두 번째고 재밌어야 되는 게 세 번째예요. 재미는 후순인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도 예쁘게 그리고 예쁘지 않더라도 강의 내용을 보일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리겠다. 딱 이 목적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가치관이 충돌하게 됐을 때 요것들대로만 선택을 하면은 모순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구성을 해온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많이 버벅일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미리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러프를 따왔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러프한 상태예요. 캐릭터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헤어스타일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을 요 잣대로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투시. 하이앵글이죠. 하이앵글이니까 투시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자. 뭐 의자처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자 앉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질감을 뭐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놓은 인체도 들어갔고 이제 천으로 된 옷 부분이랑 인체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옷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다 그리고 요것들은 뭐 지금 러프가 워낙 러프하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철로 만든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뭔가 뭐 이런 장식들이 있죠. 이런 장식들은 그냥 화려함 겸 해가지고 예쁨 이거인 거고 재밌어야 되면 그냥 이 소재 자체가 제가 조금 그리기 좋아하는 질감이나 소재들이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프 자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짜요? 라고 했지만 사실 얘는 아무렇게 짜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려야 되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기획 단계에서 그려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화면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다라는 걸 인지를 못한 상태여서 지금은 그냥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림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본 사람의 경우에는 이 기획, 구도 잡기에 조명 계획과 질감, 그다음에 명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진 상태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건 숙련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그 부분이 능숙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되고 처음부터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봤을 때는 그냥 막 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고 그냥 아 나도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구나. 기본기를 적용해 가면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제가 그리고 또 이 러프를 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3, 4일 정도는 계속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도 마음에는 안 들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 자체가 많이 흘러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고 강의의 내용을 담기 전에 강의가 못 만들어지면 답이 없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게 최선의 기준만 맞춰서 이 러프는 중간중간 수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러프가 완료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도를 잡은 거지 여기 위에 선을 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구체화를 더 시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요거는 정말 초안이고 제가 앞으로 요것들을 어떻게 진행하지 이 초기 상태를 기억해 주세요. 그냥 뭐가 들어간, 뭐가 대충 들어갈 것 같음, 뭐가 또 들어갈 것 같음, 의상 디자인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모르겠음. 그런 느낌 정도로만 해놨습니다.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쉽게 얘기하자면 그림은 항상 모험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해지질 않아요. 저도 뭐 그림을 그렇게까지 오래 그린 건 아닌데 항상 그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릴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작업이에요. 그림이라는 게.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저는 특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그림을 끝없이 그려내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한 장 한 장 열심히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빠르게 완성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길게 계속해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향이 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이 기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낙서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낙서의 목적은 그냥 즐겁게 그리기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즐겁게만 그리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림을 상대적으로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그림을 좀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더 그리고 싶은 거 많이 그리고 표현 자체에 집중하고 좀 그림이 성장하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더 재밌게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도 조금 재밌게 그려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은 그림에 관해서 고민이 많이 생길 거고 많이 있으셨을 건데 저랑 이렇게 같이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보고 또 마무리할 때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가짐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얘기들도 병행하면서 조금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여기까지 보여주는 게 제 목적이었고요. 이미 러프가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몰라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바로 다음 강의에 투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지나면은 6강 정도에서는 얘가 수정이 쫙쫙 들어가요. 투시 맞춰서. 그래서 형태가 7강, 8강, 9강을 지나면서 쭉쭉쭉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선딱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지금은 모르는 상태여도 괜찮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3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강 투시 개념, 공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강에서 뵙겠습니다.